얘들아 힘내. 우리는 오늘 거의 막 좀비 모드인데, 좀비 모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수민아 일어나 이제. 일어나.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25번은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건데 25번 같은 경우에도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여기는 절대값 3x제곱 빼기 뭐라고 되어 있냐? 48이죠. 48 나누기 밑에는 뭐? x 플러스 4의 d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걸 일단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6이니까 3으로 묶어주고 절대값 x 플러스 4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4에 x 플러스 4 일단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x가 0부터 여기 이제 dx가 이렇게 딱 붙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x가 0부터 5까지 변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x가 0부터 5까지 변하는 동안 여기는 x 플러스 4는 항상 다 양수죠. 됐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거고. 그럼 3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4가 남을 텐데 얘는 0부터 4까지는 음수가 되는 거고 4부터 5까지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쪼개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3은 산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인테그랄 0부터 4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4 빼기 x를 적분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플러스 3에다가 인테그랄 4부터 5까지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4의 dx 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 근데 선생님은 실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거든. 자,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주면 어차피 이 적분값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라고 했어? 부호를 가진 넓이의 의미를 갖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절대값 x 빼기 4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야. 그럼 절대값 x 빼기 4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쭉 해서 여기에 4가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적분하는 거라고 지금? 0부터 5까지를 적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0부터 여기 5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지. 그럼 이 적분값은 3 빼고야 지금. 3을 빼고 0부터 5까지 절대값 x 빼기 4의 dx를 적분한 거는 요 넓이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굳이 적분을 해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도 4. 그럼 4, 4, 16 나누기 2를 하면 얘는 넓이가 8이 될 거고요. 얘도 1 나누기 2니까 넓이가 2분의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나는 이놈을 갖고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절대값 x 빼기 4의 dx가 2분의 28의 16 더하기니까 17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3이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 3을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37의 21 3일은 3일 51 2분의 51 적분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훅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우리 정적분 값은 부호를 가진 넓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적분, 정적분 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그냥 직접 넓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1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함수, 기함수가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 이 적분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게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의 2배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걸 계산하는 거 귀찮거든. 이게 계산이 좀 양이 많거든. 근데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걸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 2배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무조건 0이 돼요. 그럼 기함수는 적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기함수는 적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적분해봤자 0이 나오는 거야.
되니? 그럼 다항 함수를 적분할 때 다항 함수는 홀수창과 짝수창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적분 구간이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경우에는 홀수창은 다 날리면 되는 거라. 홀수창은 다 기함수니까 걔네들은 적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x의 5승 더하기 4x의 4승 더하기 3x의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 이런 거 적분을 시키잖아. 그러면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요놈을 보고 난 다음에 얘는 어차피 적분해봤자 다 0이니까 얘네들 그냥 푸르륵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뭐만 남겠어? 여기 우함수인 놈만 남는 거잖아? 그럼 이 우함수인 놈을 적분하기 위해 얘는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4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의 dx라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분 계산이 훨씬 간편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은 적분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인 거야. 됐니? 그래서 이것도 정적분의 성질 같은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 dx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2배의 우함수 d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 dx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것도 정적분의 성질이에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 정적분을 할 때 계산에 얘를 써먹는다는 얘기야. 됐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다음 26번 문제를 봅시다. 그럼 26번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1차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1차 함수래. 그럼 난 1차 함수 fx를 일단 ax 더하기 b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fx dx는 오래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fx dx가 오래요. 그럼 나는 이놈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에다 x를 곱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dx가 될 거고, 그러면 ax 제곱은 우함수, bx는 기함수니까 bx는 적분을 안 해도 돼요. 얘는 어차피 날리면 돼. 그리고 얘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x 제곱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실제 적분을 해주면 2배의 3분의 a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a가 되는 거고, 걔가 5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돼? 2분의 15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fx dx는 우리 뭐가 된다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줬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fx에다 x제곱을 곱하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의 dx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ax 세제곱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0이 될 거라 쟤는 날리면 되는 거고, 따라서 나는 이놈을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bx 제곱 dx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2배의 이거 적분해주면 3분의 b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 그럼 얘는 3분의 2b가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fx는 2분의 15x 마이너스 6인 거니까 f4의 값을 구하라. 30 빼기 6 답은 24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하면 적분 계산을 훨씬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우함수, 기함수를 써먹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적분 구간이 저딴 모양일 때는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 이 계산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써먹는 거야.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적분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인데 피적분 함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 참고해보면 동그라미 1번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라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우리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을 써먹을 수 있다거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2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다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가조건에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7번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fx는 0이래. 그럼 얘가 무슨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건 fx가 기함수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fx를 반대로 넘기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니까. 얘는 기함수, 점대칭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면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fx dx는 4.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fx dx는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나한테 뭘 계산하라고 시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fx dx를 계산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나는 이걸 기함수라는 걸 써먹기 위해 이 적분 구간을 쪼갤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름을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 dx로 이렇게 쪼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쪼개면 얘가 어차피 얼마가 돼? 이게 어차피 0이 될 거라는 거지. fx가 기함수였으니까 기함수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면 얘는 어차피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적분하라는 건 3부터 5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3부터 5까지 적분한 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되니? 그래서 이 3부터 5까지 적분한 걸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잘 봐봐. 일단 여기를 보면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래요. 근데 얘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 기함수라고 했지? 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한 거 되니? 여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fx dx를 또 똑같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3부터 2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되니? 그러면 얘가 어차피 뭐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3부터 2까지 fx dx가 얘가 4라고 요 조건을 이렇게 바꿔서 볼 거고요. 여기 이렇게 잠깐만 조금만 지우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3부터 5까지 fx dx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3부터 5까지를 구하기 위해 얘를 적절히 변형시켜서 이 두 개를 더해서 3부터 5까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엔 얘를 갖고 와봐. 자,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fx dx는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fx dx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차피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2부터 5까지 fx dx도 이게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3부터 5까지인데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 dx를 인테그랄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fx dx라고 이걸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쪼갤 수 있는 거잖아. 아까도 봤지만 적분구간 쪼개는 거예요. 3부터 2까지 2가 연결돼서 다시 5까지 그럼 3부터 5까지랑 똑같은 거잖아요. 됐니? 그런데 여기서 아까 3부터 2까지 fx dx는 4라고 구해놨고 여기서 2부터 5까지 fx dx는 1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얘가 4 더하기 10해서 답은 14?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맞지? 적분 구간을 합치고 쪼개고 막 쌩 난리를 치면서 내가 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얘는 기함수라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무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이번엔 이외의 경우가 주어진 경우인데 이것도 뭐 다 비슷비슷한데 잘 봐봐. 28번을 봅시다. 28번을 보면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를 만족시킨대. 의외의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렇지? 무함수 기함수처럼 안 생겼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20몇 번이니 이게? 28번? 이번에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라고 주어져 있어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 봐봐. 아니, 이게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일 텐데 일단 x랑 y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왜 그러는지는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그래서 x랑 y에다 0을 대입하면 f0은 f0 더하기 f0이 되는 거니까 우리 f0이 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x랑 y에다 0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예요. 어차피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저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되니? 나는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 거거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f0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그런데 위에서 f0이 0이라고 구해놨잖아. 그래서 구해놓은 거거든 얘를. 그럼 얘가 f0이니까 얘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거.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함수라는 걸 나타낸 거야? 이게 기함수라는 거를 나타낸 거야. 기함수라는 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다함수라면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를 만족시키는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얘가 1차 함수예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경우에 저런 함수 방정식을 만족을 해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 맞잖아요. 되니? 근데 얘가 기함수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뭐를 계산시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fx dx 네,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봐라.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야. fx dx 빼기 그거 뒤에를 빼고 생각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플러스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는 이렇게 쪼개고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될 거고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fx는 기함수였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내가 구하는 답은 0, 답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딱 주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 연속 함수는 기함수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짜네. 자, 다음 밑에 주기함수의 정적분인데 주기함수의 정적분은 여러 주기를 적분한 게 한 주기를 적분한 거에 정수배가 됐다 뭐 이런 거거든. 즉 두 주기를 적분한 건 한 주기를 적분한 거에 2배, 세 주기를 적분한 건 한 주기를 적분한 거에 3배 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거기 그림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한 주기 뭐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밑에 거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29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 시험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단골인 문제인 건데 엄청 쉬운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 29번에 f x 플러스 3이 fx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그럼 얘는 주기가 3인 함수라는 얘기는 아니야. 되니?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주기함수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 플러스 p 이퀄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되도록 하는 최소의 양수 p가 존재할 때 나는 얘를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이거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여기 최소의 양수가 3이라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주기가 3일 수도 있는 거지만 주기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기가 1이어도 3이면 세 주기를 가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아. 됐어? 근데 그거는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가 6 그러면 어차피 x 플러스 3인데 그럼 얘는 주기가 3인 주기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1부터 4까지면 딱 한 주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잖아. 이게 주기가 3인 주기함수라고 생각해보면 1부터 4까지는 딱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길이가 3만큼인 거니까. 그래서 얘를 주어놓고 우리를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1부터 16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만큼이야? 15만큼이지. 1부터 16까지면 15만큼이지. 그럼 얘를 주기가 3인 주기함수라고 생각하면 15는 그러니까 한 주기 3의 몇 배가 되는 거야? 5배가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얘를 5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라고 써도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됐어? 근데 얘가 6이라고 줬으니까 5를 곱하면 답은 얼마가 돼? 30?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거니까 1부터 4까지, 4부터 7까지, 7부터 10까지, 10부터 13까지, 13부터 16까지가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요. 이 조건 때문에. 그게 한 주기가 될지, 두 주기가 될지, 세 주기가 될지, 몇 주기가 될지는 몰라. 이것만 갖고 주기가 3이라는 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1부터 3까지야. 자, 봐라. 1부터 4까지, 4부터 7까지, 7부터 10까지, 10부터 13까지, 13부터 16까지 이 모양이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이 조건 때문에. 걔가 몇 주기인지 상관없이 제가 다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풀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게 5번. 그래서 5 곱하기 6. 답은 30.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주기함수도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직선 x 이퀄 k에 대해서 대칭 함수의 정적분이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k 플러스 x랑 k 빼기 x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 이런 모양이 주어지면 얘는 k-t부터 k까지 접근한 거랑 k부터 k 플러스 t까지 접근한 게 당연히 똑같겠지. k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니까 k에서 똑같은 간격만큼 접근을 한 그 결과는 당연히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렇게 써먹는 거다. 자, 30번 문제를 보면 연속의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랑 f2+x가 똑같아. 그럼 이 식의 의미를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거든. 지금 몇 번이니? 30번이지. 그럼 f2-x랑 f2+x가 모든 실수 x에서 똑같다라는 이 식의 의미를 선생님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2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곳의 함수값과 2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곳의 함수값이 항상 똑같다는 거니까 x 이퀄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우리 fx dx가 5가 된다라고 하면 x 이퀄 2가 기준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가 얼마가 돼? 5가 된다? 이거거든?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만큼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4만큼 어차피 모양은 똑같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fx dx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4부터 6까지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도 역시 1인 거야. x 이퀄 2를 기준으로 4부터 6까지 왼쪽으로 2만큼 간 곳으로부터 6만큼 그러니까 4만큼 간 곳까지. 그래서 x 이퀄 2로부터 왼쪽으로 4만큼 간 곳에서 2만큼 간 곳까지 모양이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니? 그때 0부터 4까지 접근한 걸 구하려고 했어요. 되니? 그러면 0부터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는 어차피 2가 기준이었으니까 얘는 2배 인테그랄 0부터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어떻게 해줘도 돼? 2부터 4까지인데 주어진 거 갖고 2부터 4까지를 만들려니까 지금 안 보이죠? 맞죠? 그래서 얘를 2배의 인테그랄 2부터 4까지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아니지 0부터 2까지 fx dx라고 해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조건들 갖고 0부터 2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떻게? 2배에다가 괄호 열고 fx dx 빼고 생략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배의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5라고 주어졌으니까 플러스 5 그래서 5 빼기 1은 4 곱하기 2니까 답은 8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은 근데 실제 니들한테 지금 풀어주기 위해서 수식을 다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푸는 거고 선생님은 풀 때 어떻게 내가 푸는 방법도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렇게 풀어요. 여기다가 수식처럼 쓱 그려놓고 얘가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다 2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여기 2부터 6까지가 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2부터 여기 6 딱 찍어놓고 요 사이가 5다 그냥 선생님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 4부터 6까지가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4부터 찍어서 6부터 6까지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2부터 4까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지. 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2부터 4까지가 4고 4부터 6까지가 1이 되어야지만 2부터 6까지가 5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되니?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아니 0까지 여기 4라고 써놓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여기 1이라고 선생님 풀 때 그냥 이렇게 적어요. 그럼 나는 이때 0부터 4까지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0부터 4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 더하기 4에서 답은 8이에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수직선 그려놓고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 얼마? 그러면 쪼개고 더하고 하는 걸 대칭을 이렇게 그려서 선생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요. 그냥 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럼 0부터 4까지는 8이네?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것 같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다만 여러분들 내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굳이 이렇게 적는 이유는 따로 있기는 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쪽 지역이라서 이쪽 지역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잖아. 근데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이를 이렇게 쓰기가 참 애매해요. 이렇게 쓰면 점수 받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정식으로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서술형 없을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자, 다음 보기 1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함수의 정적분인데 얘가 생각보다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되게 쉽지는 않은데 이거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 킬러 문제에서도 이런 평행이동, 대칭이동 함수의 정적분을 묻기는 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함수를 적절히 평행이동시키면 우함수나 기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함수, 기함수가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이 매우 편리한 부분이 있잖아. 그런데 얘를 우함수, 기함수를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더 이상 우함수나 기함수가 아닌 놈이 돼버리거든. 됐어? 그래서 얘가 어려워지는 거라 거기 평행이동 함수의 정적분, 그 다음에 대칭이동 함수의 정적분 한번 잘 봐두시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내가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평행이동하는 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하면 정적분 계산이 편리해진다는 건데 어차피 묻는 건 31번처럼 그냥 단순하게 물을 거예요. 자, 31번 문제를 보면 함수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낸 함수를 fx라고 하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0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 평행이동 시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아는 거니까 실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하면 우리 정적분 계산을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묻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킬러 문제들이고요. 그냥 31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묻는 거야. 즉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의 그래프를 y축방향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y꼴 f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는 뭐가 될 거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에다가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했으면 그냥 여기 두 개 다 플러스 k를 붙여준 게 이게 fx가 될 거고 얘가 0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내가 얘를 적분해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kx의 0부터 3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집어넣으면 81 마이너스 108 플러스 3k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요? 9가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존재해요.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기말고사 시험 볼 때까지 지금 앞에 미분 어려운 문제 풀어주는 것처럼 적분도 계속 이어서 적분까지 계속 4점짜리 문제들 풀어줄 거예요. 자, 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기 31번 밑에 있는 네모 박스부터 여기서부터가 정적분에서 우리 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야. 되니? 함수가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인데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야.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gx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 함수야. 됐니? 이때 여기는 a와 b가 상수잖아요.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면 얘는 fx라는 함수를 적분해서 ft라는 함수를 적분해서 b 집어넣어서 a 집어넣은 걸 뺀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돼? 이 정적분 값 자체가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상수값을 구하라고 시킬 거거든 나중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얘를 상수 k라고 하면 얘는 상수니까 이거를 k라고 하면 우리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gx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k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gt인데 ft가 gt 플러스 k의 dt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실제 이 적분 계산을 수행을 하면 이 k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2번 같은 경우인데 32번에 보면 fx가 우리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7분의 12x제곱 숫자가 왜 7분의 12x제곱 마이너스 2x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의 제곱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어. 그럼 여기 1과 2가 상수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얘를 k라고 그냥 둔다는 거야. 그럼 얘를 k라고 두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써보면 fx가 7분의 1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되니? 그럼 나는 k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지금 k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 k값은 1부터 2까지 ft dt였으니까 나는 k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는 7분의 12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에 dt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실제 적분 계산을 해보면 자 얘는 3으로 나누니까 7분의 4 t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kt제곱 플러스 k제곱 t의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뺐으니까 7 곱하기 7분의 4니까 4 얘는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3 앞에 k니까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빼기 1은 1이니까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k를 이항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라 따라서 k 값은 2, 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의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앞에다 10 곱한 걸 구하라고 했네. 그럼 답은 22죠. 여기 아까 1부터 2까지 f dt 얘를 k라고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fx dx도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0이 된다. k가 2니까 10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10k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k가 2니까 답은 20. 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적분 구간에 변수가 섞이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함수가 적분이 그러니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의 값이 바뀌면 이 정적분 값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 자체가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라 내가 이놈을 gx라고 이런 함수를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x에다 a를 대입하면 ga는 당연히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거. a부터 a까지 적분한 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 a를 대입하면 ga는 0이 되는 거겠죠? 다음, 양변을 미분하면 두 번째, g'x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얘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g'x는 fx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거기도 네모 박스에 보면 양가로 1번에 양변에 x 이퀄 a를 대입하면 g는 0이 되는 거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는 g'x가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선생님 풀어볼게요. 33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이게 33번이에요. 곱하기 fx가 우리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x까지 ft dt를 만족시킨다. 자,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x에다가 뭐를 대입해 보는 거야? 3을 대입해 보는 거지. 이 밑에가 3이니까 x에다 3을 대입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이 적분값은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ft가 뭔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첫 번째 내가 x 이퀄 3을 대입해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3은 6이니까 6 곱하기 f3이 여기는 3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36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0이어서 없어지는 거거든. 따라서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f3의 값이 6이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왜냐면 fx가 다항함수로만 주어져 있지 차수가 몇 차인지 뭔지 아무것도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저놈을 이용해서 fx를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fx가 뭔지를 모르는데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주어진 식에 양변을 미분을 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f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f 프라임 x가 얘는 미분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3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라고 했어? fx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양변에서 fx가 이렇게 사라지고 양변을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f 프라임 x는 뭐가 돼?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나는 얘를 적분하면 fx는 2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건데 적분산수 c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f3이 6이라는 걸 찾아놓은 거거든. 따라서 f3은 6 플러스 c인 건데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c가 0인 거고 따라서 fx는 2x가 되는 거라 f5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0? 답은 10, 5번이 답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저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입하고
미분한다. 이 두 가지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짓이 없다. 그래서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상수값을 찾아내고 양변을 미분해서 함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을 미분해서 함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미분했을 때 함수가 무조건 찾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물론 나중에 22번, 15번 이런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 풀어보면 선생님이 일부 풀어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걸 풀어보면 미분을 그러니까 미분이나 대입이나 미분을 통해서 함수를 찾기 어려운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 됐니? 근데 대부분은 쉬운 정도로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미분이 어려워, 적분이 어려워. 적분이 어렵거든. 그래서 적분은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쉽게 나와요. 반면에 미분은 개 쉽지 않아요. 미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미분은 쉽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미분 문제가 더 어렵게 나와. 그렇다고 적분 문제가 마냥 쉽게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분에 비해서는 적분 개념을 좀 더 쉽게 묻는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자, 다음 밑에를 보면 이제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인데 x 빼기 t 곱하기 ft 꼴로 생긴 거거든. 자, 보세요 이제. 다음 뭐냐면 피적분 함수에도 적분 변수가 그 변수가 섞이는 경우야.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피적분 함수에도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얘가 피적분 함수라고 했잖아. 이 피적분 함수에도 변수 x가 섞이는 거야. 적분 구간에만 변수가 섞이는 게 아니라 적분 구간에만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에 모두 다 x가 섞이는 경우야.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핵심 개념은 이거거든. 이 x는 적분 변수 t의 입장에서는 이 x가 상수라는 게 핵심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적분 변수의 역할은 뭐냐면 x의 값이 주어지면 x의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적분 변수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적분 변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적분 변수 t는 x가 정해지면 적분 구간이 정해지면 a부터 x까지 t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여기 있는 이 피적분 함수의 함수 값을 더하라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넓이를 구하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쭉 있고 여기 x축이 있어서 이게 fx라고 한다면 여기 a부터 b까지 즉 x의 값이 a부터 b까지 변화하면서 여기 있는 이 함수 값들을 이 길이들을 모조리 더하면 얘가 넓이가 나온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적분 변수 t가 a부터 x까지 변화하면서 여기 있는 이 놈의 함수 값을 다 더하는 게 적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x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면 이 t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 t의 입장에서 보면 이 x는 주어지는 값이야. 우리 주어지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 전체 함수에서는 이 x가 변수잖아. 변할 수 있는 값이야. x가 정해진 값이 아니고 저 x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값이지만 적분 변수인 t의 입장에서는 이 x가 주어지는 값이라는 거지. 저 x의 값이 정해져야지만 나는 저 적분 변수 t가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의 입장에서 저 x가 상수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앞에 x가 상수니까 우리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에서 상수는 앞으로 뽑아낼 수 있었잖아. 그래서 상수 x를 앞으로 뽑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t dt 얘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미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얘도 x의 함수고 얘도 x의 함수잖아요. 그럼 미분을 할 때 곱의 미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요거에 조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하면 여기다가 내가 g'x 양변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fx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면 x fx가 돼서 얘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x 빼기 t가 싹 사라지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남는 거고요. 그럼 나는 fx를 구하기 위해서 얘의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구해지는 거지. 되니? 물론 수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호지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이거 프라임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거 2 프라임 이렇게 읽는 거거든. g2 프라임 x라고 읽는 거고 이걸 이계도함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일단 뭐 기호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놈이야.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놈이 뭐가 된다? fx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두 번을 미분해야 fx를 구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이 거기 써져 있는 거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34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3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여기는 x-t의 ft dt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7x 더하기 5를 만족시킨대요. 여기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를 만족을 시킨대요. 자, 그럼 지금 미분하는 얘기만 신나게 했는데 나는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fx가 뭔지를 구해내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런데 미정계수가 섞여 있으니까 일단 이 미정계수부터 처리하고 가는 게 좋아. 그럼 저 미정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해보면 좋을까요? 0 1 여기가 1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나는 x 빼기 t 곱하기 ft라는 함수가 뭔지 몰라도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은 여기는 3 더하기 a 빼기 7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3 더하기 5는 8 빼기 7은 1이니까 넘어가면 a는 얼마가 돼? 미안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얘의 양변을 한번 미분하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얘는 한번 미분하면 3, 3은 9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나는 fx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두 번 미분하는 거야. 이걸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제 뭐가 나와? 드디어 대망의 fx가 나오는 거고 걔가 18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f1의 값은 18 빼기 2에서 답은 16 얘가 답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형태를 암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형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에 동시에 적분, 그러니까 저 변수가 섞이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쪼개서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적분 변수인 t의 입장에서는 저 x가 상수라는 거예요. 즉 적분 변수, 그러니까 t가 2를 하려면 x는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저 x를 적분을 할 때는 상수처럼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극소, 즉 이런 식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묻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정적분으로 함수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적절한 값들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찾고 미분해서 함수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또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고 그 도함수를 갖고 우리 뭐를 그 도함수 값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어디서 극대가 되고 어디서 극소가 되는지를 찾으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 즉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만 다른 거지. 우리 앞에서 도함수 활용해서 극대 극소 다루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35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하면 1분 남았는데 돼요? 11시다. 그러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잔소리 조금만 하고 끝낼 테니까 금방 끝낼게요. 여기 지금 50문제 나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물론 기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해줬어요. 부정적분, 정적분 중요한 건 다 설명해줬고
금요일 날 우리 격주 테스트라는 걸 볼 건데 테스트를 볼 때 시험 범위가 정적분의 활용 끝까지라 일부러 다른 반은 막 이런 거 연습하고 시험 문자 다 연습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보는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일단 중요한 시험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거 뒤에 나머지 35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매스 플랫에 들어가면 다 그거 풀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뒤에 가보면 몇 번부터는 여러분들 37번까지는 정적분에 관한 내용이고 38번부터가 정적분의 활용 넓이 구하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거 금요일 시험 성적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요거 매스 플랫 보고 반드시 공부하세요. 됐죠? 다 찍어야 돼. 저거 그래 말을 참 예쁘게 할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야, 시키야.